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청와대 불자회장 공식 취임을 앞두고 불교계와 청와대 가교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장 현흥 스님이 10년간의 승가교육을 회양하며 퇴임했습니다. 앞으로는 해인사 주지 소임으로 법보 종찰을 이끌게 됩니다. 불교계를 비롯해 부산 지역 종교계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부산시와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영화 나란말싸미에 대한 불교계 응원 관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 불교연합회도 동참했습니다. BBS 뉴스의 연중기획 보도 불자열전, 오늘은 공연예술가인 김지욱 극단 3류극장 대표를 만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김조원 대통령실 민정수석 비서관이 신임 청와대 불자회장 취임을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공론 통합 기능이 절실한 시점에서 불교계와 청와대 간 가교 역할을 하는 청불회장 위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준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과 조계사를 찾았습니다. 취임 후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나서면서 청와대 내 군기반장으로 통하는 김 수석의 민정수석으로서는 다소 이례적 일정. 대웅전 참배로 예를 올린 뒤 김거성 시민사회수석과 함께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청와대의 불자회를 이끌게 됐다는 것을 전하며 청불회장 취임을 공식화했습니다. 김조원 수석님이 이 청와대 불자들의 모임 이런 것을 잘 이렇게 또 이끌어 주시기로 흔쾌히 동의를 하셨습니다. 오늘 원장 선생님 허락이 떨어지면 감사원 불자회 출신의 김조원 수석은 종교계 소통과 종무 업무를 관할하는 김거성 시민사회 수석으로부터 청와대와 불교계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흔쾌히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행 스님은 김 수석에게 불교계와 활발한 소통을 기대하면서 김거성 수석에게도 우리 사회 곳곳의 갈등을 상생과 화합으로 해소해달라는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모든 종교와 함께 어떻게 하면 이제 그 화합과 상생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들 지금 머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수석께서 많이 이렇게 머리를 좀 둘러주시고 그리고 우리 청불회장을 또 이렇게 수락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조원 수석이 조만간 청불회장에 취임하면 윤종원 전 청불회장의 퇴임 이후 주춤했던 청와대 불자들의 신행 활동은 다시금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와대 불자의 청불회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 1996년 박세일 사회복지수석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해 출범한 이후 20여 년 동안 국가 권력의 중심부에서 부처님 법 등을 밝히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하승창 사회혁신수석과 윤종원 경제수석이 회장을 잇따라 역임하며 불교계 소통과 정관과 공직자들의 불심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불교계는 한일 갈등 등 국난 극복을 위한 천만 불자들의 원력을 모으고 있는데 국론 통합이라는 종교계 대사회적 기능이 주목되는 상황에서 청불회장의 선출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불교적 가치관과 목소리를 국정에 아우르게 될 역할을 맡은 김조원 민정수석은 조만간 22대 청불회장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조계종 교육원장 현흥 스님이 승가교육불사에 매진한 10년의 원장직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현흥 스님은 퇴임식 후 총무원장 원행 스님으로부터 해인 총림 해인사 주지 임명장을 받아 법보 종찰을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10년 승가교육불사를 앞장서 이끌어온 조계종 교육원장 현흥 스님이 박수와 꽃다발 속에 퇴임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종정 진제 대종사를 대신해 승가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현흥 스님에게 공로상을 전달했습니다. 현흥 스님은 10년에 걸친 자신의 임무는 끝났지만 교육불사는 새로운 차원에서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불사는 새로운 차원으로 다시 또 시작될 것입니다. 한국 불교의 꿈도 계속될 것입니다. 꿈꾸는 자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승가교육도 불교의 모습도 완성태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현흥 스님은 94년 종단 개혁 이듬해 교육원이 별원으로 독립한 이래 교육원장직을 연임하며 임기를 마친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6대와 7대 10년의 재임 기간 승가대학 교과과정 전면 개편을 이뤄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펼쳐진 학인연불 시연대회 등은 세간에 큰 화제를 모으며 교육을 통한 한국 불교의 변화를 대내외에 알렸습니다. 연수교육 개편 등 승가교육 현대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빨라진 시대의 흐름에 맞춰 승가교육도 변해야 한다는 절실한 신념으로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스님께서는 교육원장으로 계시는 동안 승가교육 현대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승가 평생 교육 시대를 열었고 각급 교육기관 개편, 장학제도 확대, 각종 학인 경진대회 등 승가 교육의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퇴임식 직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현흥 스님을 해인 총림 해인사 주지로 임명했습니다. 현흥 스님은 지난 2004년 해인사 주지 소임을 처음 맡았었는데 해인사 주지직 재임이 이뤄진 경우는 역대 세 번째입니다. 조계종 교육원장 퇴임과 해인사 주지 취임이 연이어 진행된 자리에는 종단과 교구 주요 소임자 스님들이 대거 자리를 함께했으며 현흥 스님은 종단 발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 불교에서 우리가 해인사가 꼭 부흥해서 해야 될 일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맞춰서 총림대중과 우리 교구 제작선 다 힘을 합쳐서 해인사를 위해서도 또 종단 발전에도 해인사 같이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흥 스님에 이은 후임 교육원장 인선이 이루어지면 다음 달 19일에 개원하는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인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0년 동안 혼신의 힘을 기울여 승가교육 현대화에 발판을 마련한 현흥 스님이 이제 해인사 주지로서 해인 총림에 어떠한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지 주목됩니다. 조계종 교육원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의 입법기구인 중앙종회가 다음 달 19일 임시회를 열어 종단 주요 현안들을 논의합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은 연석회의를 통해 제216회 중앙종회 임시회를 다음 달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회기로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9월 임시회에서는 교구 본사별로 특별분담사찰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특별분담사찰 지정법 개정안 등 지난 회기에 이월됐던 종원종법 개정안 등을 다룹니다. 또 종무보고와 종책질의, 총림실사특별위원회, 종원기관 모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종정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등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임시회에 앞서 다음 달 12일까지 안건을, 14일까지는 종책질의를 접수받습니다. 불교계를 비롯한 부산 지역 종교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부산시와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역 신행단체와 기관 종사자들이 앞장서 저출산 문제 극복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부산 BBS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부산시 합계 출산율은 0.9명, 출생아 수는 19,100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017년 대비 합계 출산율은 0.08%포인트, 출생아 수는 10.9%인 2,380명이나 감소했습니다. 부산시가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 등 지역 종교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산시와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어제 시청에서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 등 3대 종단 대표와 저출생 공동 대응을 위한 실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은 출생의 중요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각 신도들에게 알리고 검소하고 의미 있는 결혼 문화 확산과 출생과 양육하기 좋은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아이 놓고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만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불교계를 비롯한 그 종단의 여러분들을 모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우리 같이 홍보하고
해서 우리 부산을 생명 존중의 부산으로 만드는데 같이 힘을 모읍시다 하는 그런 취지의 행사였습니다. 또 이날 협약식에는 부산불교연합 회장인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이 불교계 대표로 참석해 최근 결혼 연령이 계속 늦어지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출산율 증가와 양육 걱정 없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불교계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님들은 이제 독신이 계율상 이제 독신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모습이고, 그러나 이제 일반 불자들에게 또 복지 단체, 그다음에 이제 그런 노인, 이런 청소년 단체, 또 신도 단체들을 통해서 출산에 대한 법문할 때, 법회가 있을 때 많은 또 출산할 수 있는 그런 또 이 얘기도 곁들여서 그런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협약으로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존의 출산 장려 활동을 더욱 체계적이고 발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저출생은 생명 존중이라는 종교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에 닿아 있는 문제인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최저 수준인 부산시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상진입니다. BBS 불교방송의 산따라 물따라 영상 공모전이 4회째를 맞아 공모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10월 31일 마감하는 공모에는 고등학생 이상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전통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담은 2분에서 5분 분량의 HD 화질 영상물을 2작품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주제의 연관성, 아이디어 독창성과 창의성, 완성도, 대중 친화성 등의 평가 기준으로 심사된 우수 작품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국토교통부 장관상, 해양수산부 장관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상 등이 수여되며 올해는 뉴미디어 부분 특별상도 신설됐습니다. 당선작은 향후 BBS TV와 뉴미디어 매체를 통해 소개되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BBS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미 스님이 세종대왕을 도와 한글을 창제했다는 내용의 영화 나란말싸미가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이면서 전국 대부분 개봉관에서 조기에 막을 내렸지만 불교계의 단체 관람 운동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불교연합회가 극장 상영관 4개를 통째로 빌려 영화 나란말싸미 응원 관람에 나섰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도 규탄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입니다. 광복절인 15일 저녁 백중기도 해양법회를 마친 불자들이 영화관에 모였습니다. 불교계에서 일고 있는 영화 나란말싸미 단체 관람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원시 불교연합회 스님과 신도 등 700여 명입니다. 이곳에서도 개봉 상영작에서 밀려났지만 영화관 4개관을 대관해 영화 나란말싸미를 응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바로 창원시 불교연합회가 나란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의 영화가 신미대사라고 하는 위대한 업적을 통해서 한글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 인정하지 못하는 일부 세력들의 잘못된 판단을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란말씀의 영화를 관람하기도 했고, 이번 단체 관람은 지난 6일 창원시 불교연합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됐으며 마산 사막사에서 비용을 전액 후원했습니다. 또한 창원시 불자들은 이날 영화 관람에 앞서 최근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1차 결의대회도 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그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머물러 있는 듯 우리를 많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결의문을 통해서는 일본 아베 정부의 역사 왜곡 중단과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즉각 이행하라! 이행하라! 특히 창원 불자들은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과거 잘못된 역사에 대한 일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BBS 뉴스 박윤호입니다. 중증 장애인 불자들이 천년고찰에서 전통 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장애인 불교 모임 보리수 아래는 내일과 모레 구례 화엄사에서
중증 장애인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진행합니다. 보리수 아래는 그동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사찰 순례 행사를 진행해왔지만 교구본사에서 템플스테이가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화엄사 측이 템플스테이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화엄사 템플스테이는 보리수 아래 회원 가운데 중증 장애인 10명과 자원봉사회 등 20여 명이 참석하며 화엄사와 구층암 역사문화재 알기, 오순도순 작은음악회, 스님법문, 새벽 예불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작은음악회는 회원들의 국악공연과 오카리나 연주, 뇌병변 장애 회원들의 자작시 낭송, 동국대 힐링 코러스 공연 등으로 채워집니다. 천태종 NGO 단체인 사단법인 나눔이 하나 되기는 춘천 사문사 등에서 베트남 이주 여성 10가족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 전통문화체험과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이주 여성과 가족들은 춘천 사문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통해 염주 만들기 등 불교문화 체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미술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간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소통과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어 소양강 스카이워크, 강원도립 화목원, 옥산가 동굴을 관람하고 춘천 닭갈비와 막국수를 맛본 뒤 양양 하조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도 즐겼습니다. 천태종 나눔이 하나 되기는 그동안 아시아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문화체험과 자비나눔 행사를 진행해왔고 다음 달부터는 태국, 네팔, 미얀마, 캄보디아, 몽골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문화체험과 DMZ 평화통일탐방, 자비나눔 행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힐링과 휴식으로 여름 휴가를 보내는 사람이 많아졌는데요. 서울시가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도심문화 공간들을 새롭게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서울의 숨은 문화예술 공간을 전경윤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 서울혁신파크 내에 자리한 서울기록원. 서울시가 보유한 지난 100여 년간의 기록물과 앞으로 30년간 생산될 분량까지 포함해 모두 130만여 점을 영구 보관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를 비롯해 서울광장 촛불의 기억, 1970년대 강남 개발 관련 기록, 1995년 삼풍백화점 사망자 기록 등 다양한 기록과 자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서울기록원은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음력과 양력설, 한가위 당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에 문을 열고 있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기억 저장소 서울기록원은 앞으로 다양한 전시와 특별 강연, 북콘서트 등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많은 역사나 기억들이 잘 보관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기록원의 오픈을 통해서 서울의 다양한 역사 그리고 시민의 역사가 잘 보존되고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서울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과 삶의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는 서울 생활사 박물관은 추억과 향수가 가득한 공간으로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기증한 옛 유물 1,100여 점을 통해 서울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했는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생하게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옛 북부지방법원 건물을 리모델링한 서울 생활사 박물관은 새 단장을 마치고 오는 9월 26일 정식으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시민 한 80여 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증자 한 60분 정도의 기증품으로 인터뷰와 기증품으로 해서 그 서울 가족이 그 해방 이후 살아왔던 서울에서 삶을 일구고 삶의 터전을 갖고 왔던 그런 내용들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자리한 공공헌책방 서울책보고는 25개의 청계천 헌책방들이 13만 권의 책을 모아 지난 3월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29개의 헌책방이 모두 17만 권의 도서를 판매하고 있고 누구나 바닥에 앉아 편하게 책을 볼 수 있는 장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정책을 그동안 쭉 추진해 왔는데요. 그래서 1년에 몇십 개씩 작은 도서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작은 도서관들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점 도서관을 지금 곧 5개 거점별로 만들 생각인데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꼭 하나 독립출판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만들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서울시청 맞은편이자 덕수궁 옆에는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이 지난 3월부터 서울 시민들을 맡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 최신국 청사터에 지어진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은 서울의 사라진 건물과 주거단지, 미래 서울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일제가 훼손한 세종대로 일대의 역사성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2015년 국세청 별관으로 쓰이던 이곳의 소유권을 확보해 건물을 철거하고 전시관을 새로 지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는 수도 서울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문화공간, 잘생겼다 서울 10곳을 선정해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당부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도심 속에서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마음의 양식을 쌓고 힐링도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시민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다음은 BBS 뉴스가 마련한 연중 기획보도 불자일전, 우리 시대의 불자들 순서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불자들을 소개하는 순서. 오늘은 57번째로 공연예술가 김지욱 극단 369극장 대표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뮤지컬 연출가, 음악감독, 극단 대표, 대학 교수. 김지욱 극단 369극장 대표는 공연예술 분야의 여러 영역을 넘나듭니다. 종립대학 동국대 연극영화과 재학 당시 학교를 다니며 친구의 권유로 불교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친구 집에서 처음 불서를 접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불교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불교 책을 이렇게 만화같이 돼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재밌는 문구들이 굉장히 만화가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그 말이 이렇게 이제 와닿으면서 아 이거 참 뭔지 모르지만 괜찮구나. 이거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데. 김 대표가 신심 깊은 불자로 거듭나게 된 계기는 미국 유학 시절입니다. 가정까지 꾸린 다소 늦은 나이에 오롯이 도전 정신으로만 결정한 미국 유학이었던 만큼 성공 의지는 간절했습니다. 기독교 중심으로 형성된 한인사회 커뮤니티를 외면할 수 없어 매주 교회를 찾기도 해봤지만 정신적 갈증을 해소하지 못했고 불교 신행을 향한 갈망은 오히려 커져만 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대표는 현재 제가자 신행공동체 문사수법회 상임법사를 맡고 있는 정신법사가 보내준 불서가 위로와 동시에 마음속 진리의 씨앗을 자라게 했습니다. 이제 법사님이 뭐 할 때 잠깐 와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뭔지 모르지만 여기가 좀 정확한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진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진리라는 건 늘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같고 여기서도 같은 게 진리지 한쪽에서는 같고 한쪽에서는 여기서는 다른 건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저는. 귀국 직후 김 대표는 대학교 동창인 정신법사가 활동하고 있는 문사수법회를 찾아 연재라는 법명을 받은 뒤 본격적인 신행과 수행에 돌입했습니다. 김 대표는 제가자 대중법회를 표방하며 공연예술과 법문이 어우러진 콘서트 법회 등을 시도하는 문사수법회에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야단법석이라는 것이 야외에서 그 부처님 오셨을 때 법문 들었기 위해서 그 축제 같은 분위기라 해서 뭐 갖은 공연이 되고 교감하는 자체가 그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교감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감에 좋은 도구가 있으면 그걸 왜 사용하지 않냐라는 것이죠. 김지욱 대표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사형을 선고받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뮤지컬 장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넋을 기리는 천도위령제 형식의 공연 초혼 등을 연출하면서 전공 분야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김 대표의 작품에는 공연 예술가이자 동시대를 살아가는 공업 중생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많이 이용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 같은 민족으로서, 그러니까 민족을 떠나서 같은 사람으로서 저 아픔을 당한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돌아가신 분들에서 한번 울어주자라는 걸로 이제 한번 컨셉을 잡아가지고 이제 초혼이라고. 가장 힘든 시기를 부처님 가르침으로 견뎌냈던 김지욱 대표가
이제 문화예술계의 비중 있는 인사이자 독실한 불자로서 만들어 나갈 인생 극본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한일 민간교류 증대 차원에서 한국을 방문한 일본 평화운동가들이 경남과 부산을 잇따라 방문해 과거사를 반성하고 아베 정부를 성토했습니다. 일본 나가사키 평화자료관 신카이 도모히로 부이사장과 기무라 히데토 활동가 등 역사 기행단은 어제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등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아이치 트리엔날레가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중단한 것과 관련해 일본의 연구자들이 중단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다이고 사토시 도쿄대 명예교수와 이와스키 고지 변호사 등이 소녀상 전시 중단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약 7,000명이 동참했습니다. 유네스코 아테 무형유산센터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함께 어제부터 오는 23일까지 충남 부여 전통문화대에서 2019 무형유산 현장학교를 운영합니다. 현장학교에는 11개국 17개 대학이 속한 아시아태평양 무형유산 고등교육 네트워크 학생과 연구자 3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현흥 스님이 10년 동안의 교육원장 소임을 회양하며 해인사 주지라는 새로운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현흥 스님은 지난 2004년 이후 10여 년 만에 두 번째로 맡게 된 해인사 주지 소임을 고심 끝에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원장 재임 기간 현흥 스님은 일체의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며 오로지 승가교육 혁신에 매진했습니다. 퇴임과 동시에 새 소임을 맡은 현흥 스님이 8만 대장경이 모셔진 법보 종찰에 어떠한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8월 17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